1962년 전 세계는 핵전쟁의 그림자 아래 깊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이 사건은 미국과 쿠바 두 강대국이 반세기 동안 서로를 감시하며 끊임없이 대립하는 냉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종식된 지 무려 50년이 지난 2018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았던 이 두 나라는 뜻밖에도 또 한 번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대립의 원인은 핵무기나 미사일, 심지어 노련한 스파이들의 공작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바로 소리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쿠바의 수도 하바나. 이곳에는 미국 외교관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외교단 숙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미국 외교관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귓가에 날카로우면서도 불쾌한 진동음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금속판을 긁는 듯한 섬뜩한 소리였고, 그 출처나 방향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이상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밖에서 나는 소음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몇 초가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귓속을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머리는 격렬하게 울리고 시야는 뿌옇게 흐려졌으며 주변의 방이 통째로 기울어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대로 몸이 바닥으로 꺼지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극심한 압박감이 외교관을 덮쳤습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겨우 몸을 가누다 결국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실려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이와 유사한 증상을 겪은 외교관이 그 한 명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 두 명, 그렇게 피해자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는 하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절반에 가까운 인원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로 인한 기억력 감퇴, 심각한 두통, 급작스러운 청력 손실, 그리고 반복적인 구토와 같은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들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매우 유사한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귀에서 이상하고 불쾌한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멈춘 직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기이하고 미스터리한 증상들은 이내 하바나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016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처음 보고된 이 증후군은 이후 필리핀 마닐라, 중국 광저우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연이어 보고되면서 전 세계적인 미스터리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심각한 사태를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즉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미국 국무부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음파 공격이라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쿠바가 최첨단 음파 무기를 이용해 미국 외교관들을 공격했다는 선정적인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쿠바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경하고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쿠바에 주재하던 외교관 가족을 포함해 약 60명에 달하는 인원을 본국으로 긴급 철수시켰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쿠바 외교관 15명을 미국에서 추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과 쿠바 양국 관계는 순식간에 1960년대 냉전 시절의 대치 상태로 역행하며 심각한 외교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어떤 무기도 물리적으로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FBI와 CIA 요원들은 하바나의 외교관 숙소벽을 뜯어내고 천장을 샅샅이 조사했으며, 심지어 건물의 모든 배선과 전자장비를 모조리 스캔하는 등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음파 무기나 관련 장비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초음파, 저주파, 지향성 음파 장비 등 모든 가능한 음향 무기 시나리오가 검토되었지만 명확한 물증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음파 공격이었다면 당연히 남아있어야 할 독특한 진동 패턴이나 음향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증거의 부재는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과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명한 음향 물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음파만으로 인간의 뇌가 이처럼 영구적이고 광범위하게 손상될 수는 없다는 반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교관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신경학적 증상들과 객관적인 뇌 손상은 대체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과학계와 의료계를 통틀어 모두를 깊은 혼란과 의문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하바나 증후군 피해자들의 뇌 MRI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놀랍고도 충격적인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뇌에서는 외부적인 충격이나 물리적인 외상 없이도 특정 부분이 손상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충격을 받은 듯한 명백한 뇌 손상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음파 공격이라는 기존 가설에 대한 회의감을 증폭시키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때부터 음파 공격 대신 마이크로파 공격이라는 새로운 가설이 강력하게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국가가 고도로 개발한 지향성 마이크로파 장치를 이용하여 외교관들을 직접 겨냥했고, 이로 인해 뇌 기능이 교란되거나 손상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냉전 시절 소련이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을 향해 마이크로파를 발사하여 외교관들의 건강 문제를 유발했던 사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파 공격 가설은 더욱 높은 설득력을 얻으며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설은 기존의 설명으로는 풀리지 않던 뇌 손상이라는 미스터리를 해결할 열쇠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로파 공격 가설 또한 명확한 확증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우리 역시 자체적으로 피해자들을 조사했지만 이와 같은 증상의 명확한 원인이나 공격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쿠바 양측 모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공격을 감행했는지, 그리고 그 공격의 주체는 누구인지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의회는 러시아 개입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쿠바와 비밀리에 협력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미국 외교관들을 직접적인 타깃으로 삼아 이러한 공격을 감행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이러한 의혹 제기를 즉각적으로 부인하며 자신들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사건은 점차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바나 증후군 사건은 단순한 의료적 건강 이상을 넘어 국제사회에 심각한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는 대형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하바나 증후군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외교관들 중 일부는 더 이상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직업을 잃는 아픔을 겪었으며 평생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여러 외교관 가정이 해체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것은 단순한 소리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공격한 것이라고 굳건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미스터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2021년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하바나 증후군에 대한 대규모 합동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하며 외부 공격 증거 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보고서 안에는 매우 미묘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단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사건은 외부 장치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장은 하바나 증후군으로 보고된 모든 사례가 동일한 단일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일부 학자들은 또 다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외교관들 사이에 퍼진 집단 시민성 질환, 즉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극대화된 환경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집단 신경 반응이라는 견해였습니다. 이는 심리적인 요인이 신체적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가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바나 증후군 피해자들은 이러한 시민성 질환이라는 가설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정신적으로 미쳐서 병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에서 명백하고 불쾌한 소리를 들었고 그 직후 우리의 몸과 뇌는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졌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경험이 객관적인 신체적 손상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뇌 영상에서는 여전히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뇌 손상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였으며 피해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처럼 기이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의학적 병명이 아닌 국제적인 음모와 미스터리로 가득 찬 거대한 퍼즐로 변모했습니다. 혹시 도청 장비의 오작동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었을까요? 아니면 러시아가 비밀리에 개발하고 시험 중이던 새로운 형태의 실험적 무기였을까요? 혹은 쿠바 내부의 강경파 세력이 미국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기 위한 비밀 작전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가 아직 그 존재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미확인 음파 무기나 에너지 무기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었고 그만큼 미궁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바나 증후군 사건은 미국, 쿠바, 러시아 그리고 어쩌면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제3국까지 각국의 정보기관과 복잡하게 얽힌 외교관계, 최첨단 음파 및 전자파 무기 개발의 어두운 역사, 그리고 냉전 시대의 잔재가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의 외교관 및 정보 인력들이 이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며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확산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정확하고 명확한 원인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2018년 그날 밤 하바나의 외교단 숙소에서 들렸다는 정체불명의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가 남긴 잔혹한 흔적과 고통은 여전히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바나 증후군 사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최정상급 정보기관들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으며 풀리지 않는 현재 진행형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언제쯤 밝혀질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저 우연히 발생한 집단적인 건강 이상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고의적이고 치밀한 계획 아래 시작한 보이지 않는 형태의 새로운 전쟁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남아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